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 타운의회가 오는 8일 토지 용도 변경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클린턴과의 격차가 10%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백신의 임상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인금연센터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금연을 위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71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축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 정부가 개발 법안을 놓고 주민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원래 회의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법안 처리를 위해 특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날치기 통과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 타운 의회가 오는 8일 오후 5시 특별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별 회의는 지난달 26일 원래 정기회의에서 참석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토지 용도 변경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 뜻이고 지난번에는 절대 부결이 아닙니다. 보류지. 그래서 다시 이번에 하는 거고 절대 이 불어대변이나 이쪽 난립을 우리가 되려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법이. 토지 용도 변경 조례안은 브로드 애비뉴와 그랜드 애비뉴 사이에 있는 1세대에서 2세대 주택용 부지인 AA 조닝에 3층 이내의 다세대 주택 건설을 허용하고 타운 외곽의 산업용 부지인 M1 조닝에는 3층에서 5층짜리 다세대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펠팍 주민들은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주차와 상하수도 문제 등 생활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막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타운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이런 그 목적이었었지요.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기회의가 아닌 특별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는 데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냥 물러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권형만 씨와 주민들은 갑작스런 회의지만 꼭 참석해 다시 한번 반대 의견을 밝히고 법안 통과를 막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반면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타면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10%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폭스뉴스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대선 지지율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49%로 트럼프 39%를 10%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클린턴이 트럼프를 두 자릿수 차이로 따돌린 건 지난 6월 말 이후 한 달 반 만입니다. 클린턴과 트럼프 간 지지율 격차는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두드러지면서 지난달 31일 5%포인트, 이를 7%포인트 등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지지율이 오르는 컨벤션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클린턴의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트럼프의 무슬림 전사자 부모 비하가 그의 대통령 자질에 대한 의구심으로 번지며 지지율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응답자의 61%가 이메일 스캔들로 클린턴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더 지지하는 건 대통령 자질에서는 트럼프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64%는 클린턴이 대통령 자질을 갖췄다고 답한 반면 트럼프는 37%에 그쳤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백신의 임상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립알러지전염병연구소가 3일 2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국립알러지전염병연구소는 3일 2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DNA를 기반으로 한 실험용 지카 백신을 접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험은 기존에 예정됐던 임상 실험일보다 한 달쯤 앞선 일정으로 진행됐고
이달 말까지는 18세에서 35세 자원봉사자 총 80명에게 메릴랜드주 베네스다, 볼티모어, 조지아주 애틀랜타 등 총 3곳에서 진행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3그룹으로 나뉘어 같은 양의 백신을 각각 다른 시간 간격으로 맞게 되고 44주간 건강 체크를 받게 됩니다. 연구소 측은 만약 백신이 잘 듣는다면 2차 임상실험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연방식약청의 승인을 받으면 내년부터는 일반인들에게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보다 수일 앞서 이노비오 제약회사가 개발한 백신의 임상실험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노비오의 지카 백신 개발에는 한국 제약사인 진원생명과학도 동참해 화제가 됐습니다. 금연은 의지만 가지고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인금연센터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한인금연센터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금연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개설된 이후 만여 명의 흡연자들의 금연을 도우며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금연 프로그램 서비스를 아시안 커뮤니티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금연센터 측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성인 흡연자들의 70%는 금연을 원하지만 대부분이 쉽게 포기하고 있다며 금연센터 프로그램이 흡연자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번 금연에 실패했다고 해서 금방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금연 계획을 세세하게 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인금연센터는 자격 요건이 되는 일부 고객에게 2주 분량의 니코틴 패치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71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축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상급 한인 연주자들이 대거 출연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행사를 마련합니다. 오는 8월 15일 뉴저지 잉그루드 참된교회에서 열리는 광복절 경축음악회는 양곤식 씨가 지휘하는 하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테너 지한길, 진철민, 소프라노 이지은, 베이스 조영식 씨 등 정상급 한인 음악가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온 식구가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손주 전부 다 같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나라 이런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그것도 좀 보시고. 뉴저지 상록회는 음악회에 한인 자녀들이 많이 참여해 광복절의 의미가 전달되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상록회 광복절 기념 음악회는 무료이며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뉴욕시 소속 백관공들의 연수입이 평균 20만 달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소득 1위에 오른 백관공은 총 38만 달러에 달하는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3일 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기준 뉴욕시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오버타임 수입을 기록한 근로자 163명 중 탑10에는 시 소속 백관공들이 8명이나 포함됐습니다. 가장 높은 수입을 기록한 시주택공사 소속 브루클린 지역 담당 백관공 빈센조 기우비오는 연봉 15만 751달러에 22만 8,633달러의 오버타임 수당을 받았습니다. 기우비노의 연수입은 총 37만 9,384달러로 연봉 22만 6천 달러에 주택공사 회장보다도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주택공사 소속 맨하튼 지역 감독 백관공인 케빈 하긴스의 오버타임 수당이 총 20만 5,060달러로 2위를 차지했고 4위에는 주택공사 소속 감독 백관공인 인 윌리엄 나데오가 19만 6,72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백관공들의 오버타임 수당이 높은 것은 정해진 주간 근무 시간 이외에도 주말이나 늦은 저녁에 추가 근무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감독 백관공들의 경우는 어떤 백관공이 작업을 하고 있어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버타임 수당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수록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직종에서 동일한 업무량을 수행하더라도 여성은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당 종업원과 같은 저숙련 직종은 물론이고
남녀 학력이 동등하거나 여성 학력이 남성보다 높은 경우에도 여성의 임금은 남성 소득의 79% 수준에 그쳤습니다. 2015년 기준 석사학위 이상의 남성 평균 시급은 45달러 84센트였지만 여성은 33달러 65센트로 그 격차가 12달러 19센트에 달했습니다. 남성 대졸자의 평균 시급은 35달러 23센트로 여성의 26달러 51센트와 8달러 72센트, 중투의 경우도 남성과 여성의 평균 시급은 4달러 36센트 차이가 났습니다. 고졸의 경우도 각각 18달러 61센트와 14달러 57센트로 4달러 4센트, 고등학교 미만의 경우도 3달러 4센트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여성은 임금이 비교적 낮은 일자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고소득군인 스템 분야를 전공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직장 내 남녀 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도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SAT의 미출제 문제가 대량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기출문제가 유출된 적은 종종 있었지만 미출제 문제가 유출된 건 처음입니다. 3일 로이터 통신은 최근 SAT 주관처인 칼리지 보드에서 SAT 독해 지문 20여 개와 수학 150여 개 문항이 유출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SAT 기출문제가 유출된 사건은 종종 있어왔지만 미출제 문제가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에 유출된 문제가 학생들에게 한 번도 공개되거나 출제되지 않은 문항들이고 누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문항을 유출시켰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AT 주관사인 칼리지 보드는 문제들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문제 출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문제 은행식으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출된 문제를 미리 풀어본 학생들은 본시험에서 똑같은 문제를 풀게 돼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칼리지 보드는 예정대로 10월 1일 SAT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설립한 뉴저지주 아틀랜틱시리의 트럼프 타지마할 카지노가 폐업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 3천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타지마할 카지노 측은 다음 달 노동절 연휴 이후에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지노 직원 약 3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타지마할 카지노는 설립 후 줄곧 경영난에 시달려왔고 설립자인 트럼프는 지난 2009년부터 카지노 운영권에서 손을 뗐습니다. 결국 카지노는 2014년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 이후 억만장자인 칼 아이칸이 인수했지만 결국 26년 만에 폐업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칸은 카지노를 운영한 지난 18개월 동안 약 1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며 사업 중단을 결정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1일부터 직원들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문을 닫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타지마할 직원들은 지난 2014년부터 지급이 중단된 건강보험과 수당 지급 복구를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타지마할 카지노의 폐업 결정은 대선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가 카지노를 파산시킨 것처럼 미국 경제를 망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글렌데일시 소녀상 철거를 끈질기게 요구하던 일본계 극우단체가 결국 항소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글렌데일 시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항소법원 제9순회법원은 오늘 최종 판결에서 소송을 제기한 일본계 극우단체의 항소를 기각하고 글렌데일 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앞으로 선례로 인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도시에서의 추가 위안부 기린비 설치는 법적 제약 없이 순조로울 전망입니다. 한편 패소한 일본계 극우단체는 대법원에 또 한 번 상고가 가능하지만 원심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어 추가 재판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타운의 문화 명소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브로드 뮤지엄이 개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특별 기획전도 시작했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감각적인 표정, 그림 밖으로 나올 것만 같은 사진 속 입체적인 색감. 개관 1주년을 앞둔 브로드 뮤지엄이
첫 번째로 선보인 기획전 신디 셔먼. 본인이 직접 모델이 돼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해온 신디 셔먼의 작품이 현대 미술에 진술할 수 있는 이곳 브로드 뮤지엄에서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Our collection is the largest in the world. We have over 120 works from Cindy in the collection, and we have representations from almost every body of work that she's made throughout her entire career. And we do have a commitment to collecting artists from Southern California, and our collection does show that. 이번 특별전 외에도 브로드 뮤지엄엔 특별한 볼거리가 많습니다. 기둥 하나 없이 뻥 뚫린 건축 기술과 자연빛을 받도록 건물 전체를 덮은 창문밖 구조 양식. 모두 작품 감상에 더없이 좋은 여건입니다. 다른 뮤지엄과 되게 다른 분위기지요. 보통 뮤지엄들은 다 이렇게 창문도 없고 그런 공간이지만 우리는 천장 다 오픈돼 있고 이렇게 선루프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내추럴 라이트이 항상 하루 종일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브로드 뮤지엄의 대표 전시물 중 하나인 로버트 데리안의 언더 더 테이블 작품입니다. 마치 거인 나라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커다란 테이블과 의자가 인상적입니다. 특히 올해 가을까지만 전시하게 될 야요이 쿠사마의 인피니티 미러 룸은 박물관 입장과는 별개로 따로 줄을 서 몇 시간씩 기다리지만 여전히 인기가 좋습니다. It is one of our most popular installations, and visitors, when they come in the morning, they actually put their phone number into an iPad, and then they can go and browse the museum, and we'll text them when it's their time to come back down and get into line to see the Infinity Mirrored Room. 사회사업가인 일라이 브로드 부부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2,000여 점의 소장품을 전시하기 위해 만든 브로드 뮤지엄. 앤디 워홀과 제프 쿤스 등 세계적 유명 작품들과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걸작품까지 무한 작품 세계를 간직한 브로드 뮤지엄이 주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문화적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한 방송에서는 여기자들이 모유 수유를 하며 뉴스를 진행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얼마 전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를 하던 한 엄마가 경찰에게 저지당한 일에 항의하는 차원인데요. 모유 수유권을 보장하라는 엄마들의 시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뉴스 프로그램. 그런데 뉴스를 보도하는 기자의 품에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기자는 태연히 젖까지 먹이며 방송을 진행합니다. 또 다른 기자 역시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con nuestros protagonistas regionales en cada una de las competencias nacionales que estuvieron sucediendo este fin de semana.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한 광장에서는 수백 명의 엄마들이 모여 보란 듯이 모유 수유를 했습니다. 얼마 전 바로 이 광장에서 모유 수유를 하던 여성이 경찰에 의해 쫓겨난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Y para que lo que pasó la otra vez, que echaron a la mamá de acá que estaba amamantando a su bebé de 9 meses, no vuelva a pasar nunca más, porque todos los bebés. 모유 수유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는 현재 아르헨티나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 여성 국회의원은 국회의사당 안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사진을 공개해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모유 수유를 둘러싼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 한 남성이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게 욕을 퍼붓고 환불해달라며 소동을 피웁니다. 보다 못한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이 아기와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He kept going and kept saying, that I was disgusting and kind of kept going off. I started to shake and get really upset. 공개 모유 수유는 미국 대선의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모유 수유 혐오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She wanted to breast pump in front of me. And I may have said that's disgusting. I may have said something else. I thought it was terrible. 반면 민주당 버니 샌더스 후보는 유세장에서 모유 수유를 하며 환호성을 보낸 한 엄마에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을 해줘 고맙다며
직접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A hungry baby is a hungry baby. I'm feeding you right here, right now, or you're screaming. I'm surprised that it was mostly positive. 샌더스 후보는 우리 사회가 공공장소에서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을 혐오해선 안 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모유 수유가 좋다고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맘 편히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내일협회는 오는 8일 오전 11시 맨하탄 뉴욕타임스 본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합니다. 시위를 위해 협회는 플러싱과 뉴저지,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0가 플러싱 한양마트에서는 오전 10시에 차량 3대가,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는 333 아든 애비뉴에서 오전 9시 30분, 뉴저지 포트리 한남체인 앞에서는 10시 10분에 차량 1대가 출발하고 차량 이용비는 $20입니다. 뉴저지 주 청사에 지난 3일 오후 폭발물 테러 위협 전화가 걸려와 청사를 일시 폐쇄시키고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후 4시 50분께 주 청사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 건물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K9 유닛을 투입해 폭발물을 탐색하고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폭발물 테러 위협 정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미 동부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대형 갱 조직원 4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4일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수십 년간 활동해온 갱 조직 5개, 연루된 보스와 부하 조직원 4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체포된 갱 조직원들의 대부분은 악명 높은 조직 폭력배 가문에 소속돼 있었고 불법 도박과 크레딧카드 사기, 금전 갈취, 불법 무기 거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NQ 알노선 전철역 8곳에 실시간 열차 운행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4일 한인타운이 위치한 34가 헤럴드 스퀘어역을 포함한 8개 전철역에 전광판이 설치돼 90일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승객들은 자신이 타는 전철이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광판이 설치된 NQR 전철역은 23가 렉싱턴 애비뉴 59가역 사이 모든 전철역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비 앤 스타비스키의 창원서 조작 사건은 역시 예상한 대로 가제는 개편이었습니다. 정승진 후보 측은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토비 앤 스타비스키 노역조 상원의원의 지지 청원서가 대부분 잘못된 것이고 미달 문제로 후보 등록 무효라고 제기를 했습니다만 선관위 측은 문제가 없다면서 토비위원회 등록을 인정해 줬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기득권의 세력은 강했습니다. 무쇠를 삼켜도 녹일 만큼 그들의 결탁과 부패의 시나리오는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이를 뻔히 알고도 당해만 하는 것이 약자들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노역조 상원의원 후보에 등록을 하려면 1000명의 지역구 유권자 지지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청원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뉴욕 16지구에서 내리 9선째 지역구를 지키고 있는 토비 의원이 제출한 청원서가 3,500개가 넘습니다만 정승진 후보 측이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13개를 빼고는 모두 조작된 서명이었던 것입니다. 청원서는 기본적으로 토비 의원이 16지구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16지구 유권자들의 서명만 받아야 하고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원의 지지 서명만 받아야 합니다. 기록 또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토비 의원이 받았다고 하는 청원서 기록을 보면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웃기지도 않는 토비 의원이 제출한 문제 청원서 기록을 보면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원의 서명과 16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의 유권자 서명들이 즐비했습니다. 16지구는 기뉴지역 일대입니다만 브롱스나 브루클린은 물론이고 다른 주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명을
조작한 것처럼 비슷한 서명도 많았고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서 서명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러한 청원서 3,500명의 기록을 정승진 후보 선거본부 측에서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밤잠을 안 자면서까지 며칠간에 걸쳐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13개만이 유효했고 나머지는 모두 앞서 말씀드린 내용 속에 포함된, 그러니까 잘못된 청원서들이었습니다. 13개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13개를 제외한 나머지 3,500개 전부가 조작된 서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현직 의원이, 그것도 구선에 이르는 정치인이 말입니다. 이들은 이런 청원서를 가지고 그동안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 자행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뉴욕시 선관위도 문제의 청원서를 그동안 한 번도 확인하는 과정 없이 선거를 치렀다는 결론입니다. 자, 이러니 이러한 문제를 뉴욕시 선관위원회 측에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만 선관위가 호락호락 이를 받아들였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선관위는 토비위원회 청원서 중 1,000명 이상의 청원자가 유효하다면서 후보자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1,000개가 넘는 청원자의 유효한 서명자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줬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명한 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1,000명이 넘는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무슨 코미디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기존 정치인과 뉴욕시 선관위가 보여준 협잡 그 자체였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강한 천둥 번개와 함께 때때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